자, 두 문제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요 두 문제 좀 어려워요. 순서 문제기도 하고, 순서 문제 치고 뭐 깔끔하게 해석되는 것도 아니고, 소재도 쉬운 것도 아니고, 뭔가 탁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 크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문제를 딱 들어올 정도로 막 논문을 공부하다시피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린 답을 맞추면 되고, 문제를 풀 때 솔직히 말해서, 순서를 가장 예쁘게 푸는 느낌을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네. 이거를 다 이해하고 푸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 이해력을 키워야 되는 건 사실이고 해석력 올려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거의 논문 수준의 이 문장을 이 1분 30초 안에 갑자기 모든 걸 다 이해하고 푸는 건요 거의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들어가야 되는지를 느낌만 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혼자 푸실 때 그 포인트를 잘 살려가지고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47번 맞죠? 네, 문제 보겠는데요. 일단 해석을 해볼 테니까 여기서 뭘 가져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재해와 이 재해들을 생산하는 에이전트 하면요, 이게 동인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원인의 총칭 해가지고 동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원인이라고 해보세요. 자, 그 어떤 재해를 생산하는 이 원인은 충분하게 복잡하다. 그래서 define, 어렵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쉬운 구분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 같은 거를 규명하는 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뭔가 잘 구분이 안 간다 이런 느낌이 뭐랑 뭐를 구분할지 잘 몰라요. 쉬운 구분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 하나의 기본적인 구분은 이라고 했어요. 구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구분이 쉽지는 않아. 근데 구분이 되는 부분도 있어. 이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끝내는 거예요. 하나의 기본적인 구분은요, 뭐와 뭐 사이에 구분하냐면 갑작스런 충격 또는 영향 또는 느리게 시작하는 재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개 사이에 구분이 될 수 있다. 어떤 느낌? 자, 갑자기 발생하는 거랑 여기서 creeping이라고 하는데요. 슬로우 온셋을 creeping이라고 하는데요. creep 하면요, 뜻이요, 기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기어가다. 기어가는 건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느린 거죠. 느린. 재해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갑자기 오는 거랑 느리게 오는 게 있대요. 처음에 이 두 개 구분이 잘 안 되지만 구분이 되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구분에 대한 얘기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것도 구분을 하려면은 갑작스러운 것과 느린 것과의 구분이 나오면 제일 좋겠죠. 됐습니까? 다음 볼게요. 자, 요거 필기해 놓으시고 그다음. 자, 첫 문장을 딱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자, 뭐가 들어갈지 일단 처음만 보고 판단해 보세요. 자, 게다가 하나는요, 일정한 규칙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규모 면에서. 그 규모에 대해서 어떤 높은 고강도의 어떤 그 사건이 전환되는 완벽히 이거 완벽히 발달하는 뜻이에요. 저도 아래 봤어요, 이거. 완벽히 발달한 재해로 가는 그러한 크기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이 있다, 없다? 일반적인 규칙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뒤에. 끝났어요. 자, 뭐 하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이 어떤 지구 물리학적 영향이요, 가지기 때문에, 심각한 인간의 영향을 가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발생한다면, 지역에서, 매우 취약한 지역에서 발생한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규모가 작은 재해예요. 근데 그 지역이 겁나 허약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가? 겁나 크죠. 그럼 작고 크고를 구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해석해놓고 구분 어렵네. 이게 나온다고 한다면 문제 겁나 잘 푸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한 다음에 이런 느낌이면은 작은 규모라고 했는데 취약한 곳에서 발생한다면은 serious하다고 했으니까 뭐야 이거. 작으면은 별로 느낌이 안 와야지. 다 죽이면 어떡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세요. 그리고 크기의 규모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일반화된 어떤 그 규범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구분 돼, 안 돼? 안 된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구분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however 뒤에 된다고 했잖아요. A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A가 빼박으로 딱 되면 바로 A, C, B로 또 끝나는 거죠. A, B, C가 없으니까. B를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어떤 영향을 주는 재해의 어떤 심각성은요,
보통 판단된다. 뭐에 따라서? 사망자 수와 어떤 손상 수치에 따라서. 반면에 그것, 천천히 오는 재해의 그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그것은요, 심각성이겠죠. 천천히 오는 재해의 심각성은요, 일반적으로 관련되어 있대요. 크기와, 영향을 받는 인구의 크기와, 그리고 어떤 규모, 위협의 규모, 사람들이 직면하는 위협의 규모와. 잘 보세요. 이거 있잖아요. 구분된다요, 안 된다요? 구분된다죠. 그럼 B 바로 오면 되겠어요? 돼요? 얘가 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해됐어요? 뭐가 먼저 와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C가 바로 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B를 정리해볼게요. 단순하게 B는 그러나가 있고 구분된다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뒤에는 못 오는 거예요. 적어도 오려면 뭐 뒤에 와야 돼요? 얘 뒤에 와야겠죠. 적어도 오려면 구분 안 된다 뒤에 와야겠죠. 아니면은 C에서 구분 안 된다가 나오든가. 됐습니까?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일단 C로 갈게요. C가 정확히 이어진지 봐야 돼요. 잘 보세요. formal, 전자란 뜻입니다. 전자는 발생한다. 초의 문제로, 초 단위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전자는 뭐예요? 갑작스러운 거예요? 길게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거. 주어진 문장 보면은 between A and B 그 자리에 A 쪽에 sudden impact 있었잖아요. 그 sudden impact가 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후자는 뭐예요? slow onset disaster. 요게 후자가 되는 겁니다. 볼게요. 전자는 초단위, 분단위, 토네이도, 뭐 시간 단위, 뭐 요게 갑작스러운이라는 뜻이거든요. 갑작스러운 홍수 이런 뜻이에요. 반면에, 즉 반면에 후자는 천천히 오는 거. 천천히 오는 건요. 뭐 이렇게 땅에 어떤 침하라고 합니다. 일종의 요게 subsidence가 이게 침하라는 거고 저 잘 몰라요. 뭐 땅을 꺼지는 거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은 천천히 오는 것 중에서는 그쵸? 수개월 걸리는 거. 어떤 거냐면 화산 분출, 몇 년, 수년이 걸리는 거. 땅의 침하 또는 수세기가 걸리는 거. 뭐냐면 다양한 형태, 땅의 어떤 황폐화와 침식에 수세기가 걸리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짧게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까지 봤을 때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봤을 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 while 있잖아요. 뭐뭐 하는 반면에라는 게 있잖아요. 두 개를 구분해주고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구분? 된다예요. 그럼 이거 자체가 지금 주어진 문장과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되죠. 주어진 문장도 구분되는 거였잖아요. 얘도 구분되는 거였고. 또 중요한 거는 주어진 문장에서 시간에 대해서 짧게 걸리는 거랑 길게 걸리는 거랑 얘기했거든요. 짧게 걸리는 거 예시, 길게 걸리는 거 예시 나왔잖아요. 예시잖아요. 예시. 가능하죠. 그럼 잘 보세요. 구분된다. 그러나 구분된다. 구분 안 된다. 뭐야 이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C 다음에 B 가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A로 가야 되는데 A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 구분된다 안 돼? 바로 갈 수 있나 이게? 그래서 다음을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꺾을 수도 있거든요. 요 문장 해석이 겁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문장 해석을 잘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A로 갈지 B로 갈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가볼게요 이제. 자, 사실상 연속성이 있대요. 뭐 안에서? 둘 다, 길이 둘 다 안에서. 사전 경고와 시작 속도 안에서 연속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뭐와 함께? 확실한 정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갑작스러운이라는 뜻이거든요. 갑작스러운이라는 단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기준이 되게 모호한 게 토네이도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분이 걸리는 건데, 그렇죠? 여기 갑자기 지진 맞닥뜨렸어. 그럼 이 사람한테는 지진이 어때 보여요? 겁나 갑작스러워 보이죠. 토네이도 보는 사람이 갑자기 홍수를 봤어. 그럼 빨라 보여, 느려 보여? 겁나 느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다시, 자, 지금 내가
화산 분출 연구하고 있어. 수개월이 걸려. 이게 보통처럼 보여. 근데 뒤에 보잖아요. 땅의 침하. 수년이 걸린대요. 되게 많이 걸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앞에 걸 볼게요. 지금 이게 뭐죠? 그 홍수죠, 홍수. 수시간을 봤어요. 되게 빨라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빠른 것과 느린 거를 딱 반가리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속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각 계층에서 상대적인 빠름과 느림이 있다고 하는 거지 내가 딱 정해가지고 얘는 빨라, 얘는 느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가 여기에요, 지금. 그리고 갑작스러운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구분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장을 봐가지고는요, 구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연속성이 있어가지고 딱 반가리를 할 수가 없다. 구분 안 된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A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구분 안 된다. 그러나 구분된다. CAB예요, CAB.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지금 제가 어떻게 풀었냐면요. 이 문장의 내용에 심취하지 않고요. 구분되는 거냐, 안 되는 이것만 자꾸 물고 늘어진 거예요. 모든 문제가 비슷합니다. 핵심 가치가 딱 있거든요. 그걸 잡아내셔야 돼요. 다음 문제 똑같아요. 다음 문제 더 어렵거든요. 더 해석이 안 돼요. 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하나 포인트만 잡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잡잖아요. 그럼 절대 못 풀어요. 해석까지 푸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됐습니까? 해석 안 한 거 있나요? 다 했죠? 없나요? 다 했죠? 그쵸? 네. 자, 1분 드릴 테니까 일단 답은 CAB고요. 일단 필기는 좀 하셔야 되니까 잠깐만요. 저 필기 하나만 간단히 해드릴게요. 그래도 어려운 문제는 제 필기를 꼼꼼히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빈칸은 제가 하지 않는데 일단 주어진 문장에서는요. 갑자기와 재해 중에 갑자기 발생하는 것과 느리게 발생하는 것 이 두 개를 얘기하고 일단 구분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C가 왔어요. 자, 구분되는 걸 얘기해 줬거든요. 전자, 후자 구분. 전자, 후자. 구분으로 시작했지만 뒤에 인팩트를 단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갑작스러운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는 게 확실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갑자기를 정의하기가 어려움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정의하기 어렵다고 하는 게 구분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로 갔어요. A로 가니까 일반적인 규범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예시로서 작은 재해가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걸 보면서 이게 구분이 안 된다라고 우리가 개념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나왔던 게 B가 나왔는데 B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가 있죠. 그렇죠? 요게 나오고 구분되는 게 나왔죠. 그렇죠? 여기 Y를 써가지고 얘네는 이걸로 계산하고 얘는 이걸로 계산한다. 구분된다. 요렇게 정리해주세요. 필기 한번 해주세요. 다 하시는 분들도 필기 하시고 공부하실 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분 드릴 테니까요. 그 뒤쪽에 두 문장 해석해 주세요. 준비, 시작. 다 썼죠? 네, 주겠습니다. (20초) 됐죠? 자, 정연 해보세요. 네. 일반적인 룰? 네, 룰, 규범. 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아니, 만들지 못한다. 끝났어요. 뭐에 대해서? 정문. 네, 규모에 대해서. 규모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네, 그 다음에
이걸 묶어주고 그 다음에 그 규모에서 그 다음 여기 그래서 높은 강도의 사건이 turn into 몸을 바뀌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발달한 것으로 바뀌는. 그렇죠. 그럼 규모에 대한 일정한 규칙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큰 게 뭐냐? 잘 모르겠다. 왜? 규모가 없으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것은 작은 규모의 그렇죠. 지구 물리학적인 이 영향이 뒤에 동사예요. 영향이 심각한 인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끼치기 때문에 뭐 할 때? 그것이 발생할 때 어디서? 그 지역에서 그렇죠.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매우 높은 취약성. 높은 취약성. 아주 약한 곳 있잖아요. 집안이 약해. 지진 살짝 났어. 다 무너졌어. 다. 아니면 건물이 다 초가집이었어. 살짝 났어. 다 뽀개진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해가 뭐가 세다 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막 경도 막 엄청나게 센 지진이 왔는데 다 내진 설계돼 있어가지고 하나도 안 무너졌어. 그러면은 엄청난 지진인데 센 만큼 피해를 안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대로 딱 정하기 힘들다.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수롭게 발생하는 재앙의 심각성은 그쵸. 판단된다. 그쵸. 사상자 수와 그- 그다음에 피해 수치에 따라 그쵸. 그 다음 반면에 서서히 발생하는 재앙의 심각성은 그쵸. 보통 관련이 있는데 네. 영향받는 인구 사이즈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위협 정도와 관련이 있다. 네. 이렇게 측면.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세요. 느낌만 보세요. 이런 문장이 만약에 수능에서 나왔다고 쳐보세요. 이게 수능 때 문제 풀 때 쉬운 문장입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들으시고 공부도 하시고 같이 말도 해보면서 탄탄하게 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시험에서 보면 해석이 안 돼요. 여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걸 많이 해놔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요. 알았죠? 더 열심히 해주시고 수업 준비 잘 해오시면 이런 문장도 실제로 제가 확신하는데요. 요 문장 정도가요. 거의 마지노선이에요. 이거보다 어려운 거는 한두 개 나와요. 한두 개. 그 문제는 틀려도 1등급이 나와요. 이 문장이 그 두 문장 빼고는 가장 어려운 문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습관적으로 공부해 주시면은 진짜 1등급 그 초월해가지고 한 문제, 두 문제에서 나오는 그런 문장 있잖아요. 빼고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해석할 수는 있어요. 됐죠?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사피엔스. 다음. 자, 요게 진짜 가장 어렵긴 했는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자, 요것도 한번 풀어볼 테니까 잘 보십시오. 볼게요. 자, as가 나왔어요. 뭐 때문이라고 했죠. 그쵸? 콤마하고. 저 이거 해석이 안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ouught가 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해야 한다라는 진술이라고 해석했어요. 저 처음에 풀 때는. 해설지 보니까 당위 진술이라고 있더라고요. 저 몰라요, 잘. 해야 한다 진술이 노가 있으니까 이끌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is가, 이게 해설제는 사실 진술이라고 하거든요. 저 몰랐어요. 그냥 이다 진술이라고 했어요, 저는. 모르니까. 이다 진술. 죄송합니다. 저는 풀 때 느낌으로 해드릴게요. 해야 한다. 내가 가르쳤던 대로 나는 그냥 한 거예요. 저도 몰라요. 해야 한다 진술이요. 이다 진술로부터 나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두 개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역접인지 순접인지. 노가 있잖아요. 역접이 순접이에요? 역접.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걸로 푸는 거예요. 역접이기 때문에 역접일 때 자, 이것은 종종 자, 주장이 된답니다. 뭐라 주장이 되냐면요. 자, 규범적이고 일반적으로 요건 아래 있어요. 가치론적인 이론은요. 자, by 부터 nature까지 묶어가지고요. 본질적으로라는 뜻이에요. by부터 nature 묶어서 빼면 됩니다. 본질적으로 필요 없어요. 자, 지금 이런 가치론적인 이론 그리고 규범적인 이론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뭐랑? 표현적인이라고 해석했어요. 표현적인, 묘사적인. 왜냐면 대표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근데 전 표현하다는 뜻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 표현적인. 해설에는 기술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전 몰랐어요. 네. 표현적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A랑 B랑 다를 때 또는 다르기 때문에 C랑 D랑 다르다죠. 맞습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얘 A로 보고요. 얘 B로 보고요. 얘 C로 보고요. 얘 D로 보는 거예요. D. 그래서 요거 여기서 주어진 문장 A랑 B랑 달라서 C랑 C와라고 할게요. C와 D는 다르다. 여기서 A는 OOT였고 B는 is였어. C는 규범 플러스 가치. D는 뭐였죠? 표현적인 거. 이 정도가 파악이 돼야지만 진행이 돼요. 이걸 이해하는 건 너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걸 배우지 않았잖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자, 여기서 이제 또 맛이 가는데요. 일단 길어서 맛이 가고. 볼게요. 정신만 잃지 않으면 돼요. 자, 볼게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A부터 볼게요. 자, 이것은 사실이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그럼 지금 이 말이 만약에 디스로 받는다면 이 말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잘 보세요. 그러나. 자, is statement, 이거 B죠? B와 같이 A는 약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강할 수도 있다. 이제 무슨 말입니까? A와 B가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A에서? 기호 A에서 여기서 기호 죄송합니다. A와 B는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해석을 하면요. B와 같은 A는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B와 같은 이래요.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순접이죠. 아까 역접이었잖아요. 근데 그러나 있잖아요, 스틸. 그러나 뜻 알고 있었어요? 스틸? 저한테 가르친 적 있는데 제가. 그렇죠? 그러나 나왔죠? 그러나 나온 다음에 순접 바뀌었죠? 그럼 A가 올 수는 있어요, 없어요? 올 수는 있죠. 그러니까 문맥상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나가 없이 순접 쓰지 않았잖아요. 가능하죠. 근데 B, C는 봐야겠죠. 됐습니까? 그렇죠? 해석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도 여기까지 볼게요. 자, 이것은 보여준다. 규범적인 주장이요. 설득력이 있다는 거. 뭐만큼이나 묘사적인 것. 여러분 묘사적인 거 이거 있잖아요. 제가 뭔지 몰라요. 규범적인 거는 아까 뭐였죠? C였죠, C. 혹시 이 D라고 하는 걸로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표현적인 거. 네. 그러니까 이건 단어를 알아야 돼요. 아니면은 몰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C와 G가 같다는 거에 다르다는 거예요? 역접이에요? 순접이에요? 순접이죠. 왜? D만큼이나 설득력 있다는 거잖아요. as 구문이잖아요. 얘만큼이나 어떠하다 했으니까 얘가 그런 것만큼 얘도 그러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순접. 뭐? C와 D. 그러면은 주어진 문장에서 역접이었잖아요. 순접 바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나 나와야죠. 나오려면. 그럼 얘 나오기 전에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얘가 먼저 나와야죠. 됐습니까? 다음 C를 볼게요. C가 만약에 A랑 경합을 벌이려면요. 뭐가 나와야 돼요? 다르다가 나오든 여기 똑같이 그러나 같다라고 나오든 둘 중에 하나예요. 가볼게요. 자,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간주한다. 트래픽 라이트가 갑자기 왜 나옵니까? 갑자기. 소재 이탈이죠. 됐습니까? 뭐가 답이에요? A가 먼저죠. 그럼 답 뭐예요? A, C, B 끝. A, B, C 없잖아요. 선생님, 그래도 트래픽 라이트 먼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이쪽에 그러므로가 있어요. 잘 보세요. 사소한 예시를 들어보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선호한다. 타는 거 차를 어디에서? 트래픽에서. 예시를 얘기한 다음에 트래픽이 나오는 거랑 그냥 트래픽 나오는 거랑 뭐가 먼저예요? 예시가 나온 다음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위를 말할 거면 여기 교통이 나왔잖아요.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교통이 예시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 예시 쓰면 안 되죠. 먼저 나와도 되는 대신 예시 쓰면 안 되는데 여긴 예시가 있고 교통이 나오고 교통이 이어지는 거니까 A, C,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여기로 죄송합니다. 여기로 이어지는 거죠. 답은 A, C, B. 이렇게 일단 풀어야 돼요. 문제 해결은 이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제가 해석을 해줘봤자 여러분들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크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석을 안 할 건 아니고 해석을
치열하게 해내긴 해야 돼. 왜? 우리의 어떤 큰 임무, 우리의 대의이기도 해요. 이해됐습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바라는 그거예요. 해석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는 게 있고 해석을 못하고 영어를 잘하는 게 있으면은 해석 못하고 영어 잘하는 거는 수능에서 끝이에요. 근데 해석을 못하고 영어를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점수만 잘 나오는 거. 대강하는 거. 그럼 수능에서 고득점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좋은 대학 가시면 다 원서일 텐데 원서 해석 1도 안 되고 그러면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럼 휴학해야 돼요. 영어 다시 배우러 가야 돼요. 진짜요. 지금 뻥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공부하든 공무원 영어 공부하든 독해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본인은 할 필요 없어요. 해석 잘하고 있으니까. 본인 마찬가지고. 근데 해석 근간 없이 2를 맞거나 3 맞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하셔야 돼요. 2, 3 나왔는데 좋은 데 가잖아요. 그럼 갑자기 원서가 갑자기 막 엄청 나오잖아요. 그리고 수업 때 원서를 진행하면서 그 한 주에 3권, 2권을 공부해오라고요. 토론 준비해오라고.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읽기부터 안 되는데? 이해됐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해석을 기반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이해가 안 되겠지만 최대한 제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CB니까 제가 여기부터 해석해볼게요. 자, 사소한 예를 들어보면 일반적인 상황 아래서 사람들은 선호한다. 차를 부드럽게 타는 걸 선호한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어디에서? 도시교통에서. 왜냐하면 이 움직인다는 것이 그들에게 의미하기 때문에 목적보다는 수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의미하다는 뜻이 아니고 수단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다가 동사이기 때문에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그들에게 목적보다는 수단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원한다. 일반적으로 수단이 little unpleasant. 불쾌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불쾌 안 하길 바라는 거죠. 여기 on이 있으니까 on과 li를 지워가지고 약간 불쾌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가능한 한. 이해됐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지금? 지금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거 자체를 몰라요, 지금. 잘 몰라. 갑자기 우리가 원하는 게 뭐래? 부드러운 차 운전. 부드럽다는 게 이제 차 매끄러운 이 차가 아니라 차를 운전할 때 부드럽게 가고자 하는 곳을 간다 이거예요. 부드러운 차 운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차 운전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이 운전 자체가, 움직임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단이기 때문에라고 한 거예요. 이 정도만 이해하세요. 네. 그냥 이렇게 움직임이 목표 아님, 목적 아님, 수단 맞다. 이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네. 그 다음 C를 볼게요, C. 자,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간주한다. 이 신호등이라고 하는 게요, 좋은 거라고. 비록 불쾌하긴 하지만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신호등 있으면 멈춰야 돼, 안 멈춰야 돼? 멈춰야 되지. 잘 가고 있는데 멈추게 하니까 기분 상할 수 있어, 없어? 상할 수 있지. 하지만 신호등이 있어야지만 부드럽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달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움직임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막는 게 내 기분을 좋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밟을 밟아야 되는데. 이해됐습니까? 자, 더 가볼게요. 자, 가치 있는 진술. 또 뭔 소리야? 자, 무슨 가치 있는 진술이냐면요. 이 신호등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가치적 진술은요, 결론이래요. 타당한 주장에 대한 결론이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신호등이 좋다고 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거 어렵게 쓴 것 뿐이에요. 신호등이 좋다는 게 타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볼까요? 자, 근거하여. 뭐에? 그럼 이 이유가 나오겠죠? 신호등 좋은 이유. 뭐냐면, 경험적인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술에 기초하여라는 뜻이에요. 어떤 진술이냐? 신호등이라고 한 게요, 더 부드럽게 한다는 거예요. 플루이드 하면 액체라는 뜻이거든요. 더 유연하게 하다. 부드럽게 하다는 뜻이에요. 뭐와 함께? 신호등과 함께. 신호등이 없는 것보다는 신호등과 함께 하는 게 교통이 더 원활해진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신호등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신호등이 있으면 교통이 원활해지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부드러운 차 운전, 움직임 중요해. 그럼 뭐 해야 돼? 신호등, C. A고. C에서 뭐야? 신호등 좋은 거. 왜 플러스예요? 부드럽게 해주니까.
부드러운 차운전 가능하게 해주잖아요. 저는 이건 이해해도 규범적인 거, is statement, or statement 모르겠어요,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부드러운 거 있잖아요. 제가 부드러운 거를 보다가 찾았어요. 여기 부드러운 거 있지 않았나요, 여기 지금? 단어 어디 있어요? 부드러운 거. 플루이드. 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거? 스무슬리. 플루이드. 됐어요? 이렇게 다음 가볼게요. 여러분 버티세요. 어려운 거 저한테도 어려워요. 진짜. 다음 가볼게요. 여기 보세요. 자, 이것은 보여준다. 규범적인 주장이요. 설득력 있다는 것을. 묘사적인 주장보다. 그럼 규범적인 주장이라고 하는 게 신호등을 있어야 된다. 교통은 신호등이 있어야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틀린 걸 수도 잘 몰라요. 저도. 뒤를 볼게요. 자, 이것은 사실이다. 언제? 주장이 포함할 때. 경험적 진술을 포함할 때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적 진술 아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여기. 경험적인 부정할 수 없는 진술이 있잖아요. 뭐 어떤 거? 요거. 교통이 신호등이 있어야만 편하다라고 하는 경험적인 진술이 있었잖아요. 그럼 보세요. 경험적인 진술이, 그죠? 주장이 경험적 진술을 포함할 때 이게 사실이라고 했잖아요. 앞에 있는 문장은 모르겠지만 앞에 있는 문장이 사실이 되려면은 경험적 진술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보세요. 그럼 이건요. 물어볼게요. 요 문장, 첫 번째 문장. 일반론이에요? 세부론이에요? 신호등 얘기가 세부론이잖아요. 예시니까요. 요건요. 일반론이에요? 세부론이에요? 규범적인 주장, 묘사적 주장. 일반론 아닙니까? 왜냐하면 요 얘기가 보여준다라고 했잖아요. 보여주는 건 결과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과정이 이걸 보여준다. 결론이죠, 결론. 결론인데 어려운 단어니까 일반론을 볼 수 있죠. 왜? 신호등 아니니까. 됐습니까? 또 하나 더. 여기에 경험적인 어떤 진술이요. 이 어떤 일반론의 원인이 됐어요. 맞아요? 잘 보세요. 이 일반론은 이것은 사실이래요. 언제? 경험적 진술 포함할 때. 또 원인에 대해 설명하는 거잖아요. 원인 설명에 결과 나왔어. 그거에 대한 또 원인이야. 그게 반복이야, 반복. 뭔진 모르겠지만 배 아파서 화장실 갔어. 화장실 가는 거는 배 아플 때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더 볼까요? 자, 어떤 경험적 진술이냐면 점검되어질 수 있는 경험적 진술, 그리고 가치론적인 진술을 포함할 때예요. 여기 포함하다 걸리는 겁니다. 자, 어떤 가치론적인 진술이냐면 그 이론 위에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왜냐하면은 교통체증이요. 나쁜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돼요? 교통체증이란 가치는 되게 가치가 떨어지는 그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럼 그 교통체증을 없애주는 거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인 거죠. 그게 뭐예요? 신호등이에요. 신호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져요. 그럼 이것은 부드러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신호등이 있는 거를 찬성하는 것은 경험적인 어떤 그런 진술을 바탕으로 옳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이론들, 그 예시들. 예시는요, 보여준대요. 또 나왔어요. 잘 보세요. 이 예시들이요, 보여준대요. 그럼 뒤에 뭐가 나와요? 원인 나와요? 결과 나와요? 원인들이 보여준대요. 대절을. 대절은 결과죠. 볼까요? 자, 뭘 보여주냐면요. 또 나왔어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오트 진술이 유발될 수 있다는 거. 이스 진술로부터. 이거 밑줄 쳐보세요. 잘 보세요. 이 문장이랑 비슷한 문장이요. 주어진 문장이 있습니까? 흐름은 다를 수 있어요. 반대했죠. 왜? 스트레스 꺾었잖아요, 지금. 꺾은 다음에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으니까 흐름은 꺾였어. 근데 주어진 문장에서는 지금 오트에서 이 오트 보세요. 오트 진술이 이스 진술로부터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주어진 문장 보세요. 안 나온다 해서 안 나온다. 근데 여기 나온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도 몰라. 오트 몰라. 이스 몰라. 근데 처음에는 부정했다가 마지막에는 긍정했다가 가운데 스틸이 있고 아 이런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끝!
더 이상 보지 마세요. 충분해요, 그러면. 됐어요? 자, 요 provided는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provide 주어 동사가 나올 때 주어가 동사 한다면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일련의 어떤 진술, 결론 내리는, ought 어떤 진술이라고 결론 내리는 일련의 진술이요, 포함한다면, 적어도 하나의 ought 진술, 뭐 개소리에 몰라요, 저도. ought 진술이 ought 진술 포함하면은, 좋다. 뭔 소리야 모르겠어요, 저도. 됐어요? 저 알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알아봐가 설명해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논문 공부하시는 거예요.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이런 문제 봤을 때요, 여러분이, 논문 없어서 못 풀겠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지금 논문을 푼 거 아니잖아요, 지금. 흐름으로 풀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치, 다르다, 같다, 이 가치를 그냥 풀어냈잖아요. 이게 가장 이상적으로 푸는 방식입니다.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찾을 수 있는 개념이 있나 없나? 그 개념만 맞춰가지고 대충 찍고 넘어가세요. 예,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이런 개념이요, 1등급이 틀리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됐습니까? 왜 이유만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소재가 어려워요. 지문을 다 읽어도 ought 진술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나와 있지 않아요. 보통 어려운 말 나오면 그 아래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안 나와 있어요. is 진술도 안 나와 있어요. 인지할 수 없어요, 우리가. 두 번째는 답이 A, C, B예요.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그 순서에서 솔직히 여러분 무슨 다른 유튜브 보잖아요. 강의 같은 거. 그럼 대부분 다 이런 순서 문제요. 막 this가 이거다. search가 있지 않냐. 뭐 that을 찾아라. 이러고 있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물론 B에 it은 있지만 it이 그 it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기본적인 어떤 해석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개념이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7분 쉬었다가 모의고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쉬세요. 해석하셔야죠. 죄송합니다. 1분 해석. 네. 빡세는 이거 해석하셔야 되는데. 준비, 시작. 1분 드릴게요. 모의고사는 진호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만들어놨어요. 그 체크데이도 그렇게 노란색으로. 이거는 다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하기 좀 힘들었고, 그거는 딱 읽을 것만 딱 읽을 거기 때문에 체크해왔어요. 정현이가 아래 거 하세요. 위에 거 진호 시킬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진호가 위에 것만 볼 텐데. 아래 것도 보세요, 진호. 자, 진호 먼저 시작. 트라이비얼이 사소하는 거예요. 그죠? 트리비얼. 트리비얼. 따라서 네. 사소한 예시를 가져오자면 네. 일반적인 조건 안에서. 사람들을 선호한다. 네. 차를 부드럽게 타는 거죠. 그쵸. 도시에서. 네. 교통에서. 교통에서. 왜냐하면 움직이는 건 그들에게 수단보다는 목적. 네? 수단이다. 목적보다. 그쵸. 목적보다 수단인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원한다. 수단이 가능하나 안 기쁘지 않기를. 그쵸. 그렇게 하지 않기를, 그렇게 하지 기분 좋기를 바란다 이거죠. 그쵸. 됐죠? 요런 거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지우는 거. 프레젠트예요. 자, 그 다음에 정현. 값진? 네. 값진 진술. 네, 가치 진술. 값진 진술의 그 신호등은 보세요. 어떤 요런 진술이에요. 신호등이 좋다는 그런 진술은 그쵸. 결론 낸다? 결론 2단. 결론이다. 그 타당한 주장의 결론이다. 결론이다. 자, 이거는 근거로 하는 이란 뜻입니다. 여기까지. 그 근거로 하는 네, 뭘 근거로 합니까? empirical? 경험적인. 경험적인 것에 그 근거를 하는
요거는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경험적으로 질문할 필요가 없는 진술이에요. 어떤 진술이죠? 여기 쭉. 그 교통은 이동적이고 네, 그 신호등에 의해 그쵸. 그것이 없는 것보다 그쵸. 신호등 있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했습니다. 7분간 쉬었다가 모의고사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문제 안 푸신 분들 풀어주세요. 쉬었다 하겠습니다.